네, 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찬 기자가 올림픽 출장을 떠난 관계로 당분간은 저 혼자 프리뷰 진행을 하겠습니다. 25라운드에는 이승우 선수의 전북 이적이라던가 정민기 선수의 수원FC 이적, 그리고 루카스 실바의 서울행 등등 새로운 얼굴이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될 그런 라운드가 될 전망입니다. 윗동네, 아랫동네 아주 시끌벅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경기는 제주 울산전입니다. 네, 7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네, 상스 진입을 노리는 8위 제주, 선두 탈환을 노리는 3위 울산의 맞대결입니다. 제주는 주말 강원 원정에서 0대4로 대패하면서 승패 퐁당퐁당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홈 3연승 중인 홈파를 앞세워서 울산전 5연패 징크스를 끊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울산은 지난 현대가 더비에서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홍명보 감독의 사퇴와 맞물려 주춤한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 3경기에서 단 한 골에 그친 화력 부족을 이경수 대행이 어떻게 보완할지가 관건입니다. 지난 경기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 야고, 그리고 기존 주민규 두 공격수의 시너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야고는 짧은 출전 시간에도 강한 임팩트를 남겼던 마틴 아담의 그림자를 어떻게든지 지워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고요. 현재 김영권, 루빅손, 수비와 미드필더 핵심인 두 선수는 아직 팀 훈련에 합류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복귀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켈빈은 24일부로 계약이 해지가 됐고요. 울산은 새로운 외인을 찾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트레이드가 무산된 원두재의 경우 꾸준히 훈련에 임한 만큼 투입을 고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주는 구자철이 강원전에서 종아리를 다시 다치는 바람에 한동안 결장이 예상되고요. 김건웅, 임채민, 송주훈도 복귀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 멤버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제주 헤이스, 울산 주민규로 하겠습니다. 헤이스는 최근 제주에서 차이를 만들어낸 1인이죠. 지난 울산전에선 멀티골을 넣은 기억도 있습니다. 제주 출신인 주민규는 최근 제주전에서 5경기 4골, 아주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지난 제주 원정에서도 승리를 이끈 바 있습니다. 네, 같은 시각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전북전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온 관심은 두 선수 양민혁과 이승우에게 쏠립니다. 양민혁의 경우 김병지 강원 대표이사가 이날 경기가 끝나는 28일 혹은 29일에 구단 라이브를 통해서 발표를 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양민혁이 입단하는 EPL 클럽이 도대체 어디인지가 이날 드러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 직전에 열리는 경기여서 양민혁이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날은 여러모로 많은 기자들이 현장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승우입니다. 이승우는 수원FC에서 트레이드 형태로 전북 입단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오피셜을 띄운 만큼 부상이 없다면 강원전을 통해서 데뷔전을 치를 그런 예정인데요. 녹색 유니폼을 입고 대한민국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북은 이번 여름 안드리고, 전진우, 유재호를 영입해서 부족했던 에너지를 지금 채워넣고 있는데 탄탄해진 스쿼드에 마법사 유형의 이승우까지 가세하면서 전력은 더욱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승우와 양민혁 모두 선호하는 포지션이 왼쪽 공격수라는 점에서 두 선수가 어떻게 차이를 만드는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북은 지난 울산전 승리로 기세를 올렸지만 강원 기세 역시 만만치 않죠. 지난 제주전 4대0 승리를 통해서 선두와의 승점 차를 3점으로 좁혔습니다. 홈 최근 6경기 중 5승을 따낼 정도로 홈에서 강하기도 합니다. 김인석, 김대호는 8월 이후 복귀가 예상되고 가브리엘은 재활이 늦어져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헨리, 코바체비치를 비롯해서 새롭게 영입한 하지치까지 새로운 외인들이 빠르게 녹아들길 윤정 감독은 바랄 것 같습니다. 전북은 박진섭과 전병관이 카드 징계로 빠지고 송민규가 햄스트링이 불편하다는 것 외에는 뚜렷한 결장자가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선 강원이 의외의 3연승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키플레이어는 한방 능력을 지닌 강원 양민혁, 전북 이승우로 하겠습니다. 네, 27일 토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7시 광주 축구 전용구장에서는 광주와 수원FC가 맞붙습니다. 7위 광주와 5위 수원FC의 대결인데요. 광주는 패승, 퐁당 흐름입니다. 주말 대구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광주는 최근에 선제골을 넣으면 이기고 선제골을 넣지 못하면 패하는 그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날 역시 선제골이 중요해 보이고요. 수원FC는 지금 웬만해서는 꺾이지 않을 그런 기세입니다. 인천 원정에서 4대1로 승리하면서 무패를 6경기로 늘렸습니다. 최근 3경기에선 9골을 폭발하는 막강 화력으로 선두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원정에서도 지금 3연승 중이라 광주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상대고요. 더구나 수원FC는 광주를 상대로 지금 2연승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전 3연패 징크스를 씻고 우위를 점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는 아산이 복귀 효과를 지난 경기에서 좀 누렸습니다. 올 시즌 자기관리 문제, 그리고 여름에 유로 출전 문제로 인해서 긴 시간 결장을 했는데요. 지난 대구전에선 새로운 등번호 7번을 달고 후반 하프타임에 교체를 해서 측면에서 차이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인트는 없었지만 후반 막판에 퇴장을 유도하는 그런 드리블과 날카로운 침투, 그리고 왼발 슈팅 능력을 뽐내면서 2023 시즌 아산이를 소환을 했습니다. 엄지성이 떠난 공백, 아산이가 아산이 스타일로 메울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고요. 광주의 부상자는 두현석 선수입니다. 울산전 때 팔부상을 당한 뒤에 지금 수술대에 올라서 장기 결장이 지금 불가피해 보입니다. 올 시즌 초부터 잦은 부상으로 작년과 같은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이정현 감독으로선 아쉬운 대목일 수 있습니다. 수협은 이승우가 떠난 뒤에 치르는 첫 경기입니다. 최근에 이승우가 부상으로 아주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승점을 따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승우가 후반에 마법과 같은 플레이로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때때로 이승우가 그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교원을 전북에서 6개월 임대로 데려와서 공백을 메웠지만 한교원은 김은중 감독 전술에 얼마나 빨리 녹아들지는 미지수란 점에서 이날 경기까지는 이승우 공백이 느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승원, 윤빛가람, 강상윤 이렇게 미드필더들의 폼과 기세가 좋다는 점, 그리고 검증된 골키퍼인 정민기를 전북에서 영입한 점은 플러스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광주 아산이, 수협은 정승원으로 하겠습니다. 아산이는 올 시즌 홈 첫 경기입니다. 홈팬 앞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 같고요. 정승원은 최근 광주전 2경기 연속골, 그리고 최근 리그 6경기에서 3골 2도움, 아주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같은 시각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리는 대구와 대전전입니다. 팬들 사이에선 멸망전으로 불리는 경기죠. 승점 6점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구가 승점 23점으로 11위, 대전이 3점 차이인 20점으로 12위, 승점은 3점 차인데 팀 득점이 나란히 23골입니다. 이날 경기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6점으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승점 1점보다는 양팀 모두 3점을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팀은 공교롭게 나란히 기나긴 무승, 각각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대구는 지난 광주전에서 0대1 좋은 경기력으로도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석패를 했고, 대전은 홈에서 포항전 1대2로 역전패를 했습니다. 대전이 우려하는 것은 원정 징크스인데요. 올 시즌 11경기째 무승인데 12팀 중 원정 승리가 없는 유일한 팀이 대전입니다. 더구나 대전이 마지막으로 대구 원정에서 승리한 건 대구가 대구 스타디움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던 2014년 6월 이후 10년 동안 지금 대구 원정에서 승리가 없다는 점도 걸립니다. 대구는 주전 윙백 홍철이 경고 2회 퇴장으로 이날 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측면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에 추가 부상자는 없어서 최근 브라질리언 중심의 공격진이 그대로 가동될 전망입니다. 새롭게 영입한 이탈로 지난 광주전에서
날카로운 왼발 슛으로 비록 골키퍼에 막히긴 했지만 그런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날 대구는 불과 며칠 전까지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벨톨라가 대전 유니폼을 입고 대팍을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전 구단이 발표하기 전에 벨톨라가 먼저 SNS를 통해서 대전 유니폼을 입은 오피셜을 띄워서 대전 구단이 상당히 좀 당혹스러워했다는 그런 후문입니다. 지금 대전이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황선홍 감독이 만약에 등록이 완료된 벨톨라를 아낄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더구나 벨톨라가 대구 선수들을 잘한다는 점에서 벨톨라 카드는 후반기 반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역시 기존의 윤도영, 김준범, 이상민 이렇게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 위주로 스쿼드를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대전이 득점은 그래도 꾸준히 나오지만 그보다 많은 실점을 하는 게 문제거든요. 수비진의 안정화 없이 반전이 없다는 걸 대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은 2023년 이후 총 5번 격돌해서 2승 1무 2패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5경기 중에 4경기가 스코어가 1대 0이었고 나머지 한 경기는 0대 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번 격돌했는데 득점이 4골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 정도로 아주 많은 골이 나오지 않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이날 경기는 어떨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키플레이어를 골키퍼 대구 오승훈, 대전 이창근으로 하겠습니다. 승3위를 위해서는 골이 무조건 필요하지만 일단 실점하지 않는 습관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같은 시각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서울전입니다. 인천과 서울이 물병 논란 이후에 처음으로 인천 구장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지난 5월 맞대결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서울이 2대1로 역전승을 한 뒤에 인천 일부 서포터가 경기장으로 물병을 던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천 구단은 홈 경기 5경기 5연속 패세 징계를 그리고 인천 팬을 도발한 서울 골키퍼 백종범은 벌금 징계를 맞았습니다. 평소에 인경 더비, 경인 더비로라는 이름으로 아주 치열한 어떤 라이벌전을 펼쳤던 두 팀인 만큼 이날은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치열한 분위기가 예상이 됩니다. 인천은 조성환 감독이 물러난 뒤에 변재석 대행체제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지난 수협전에서 1대4로 패했습니다. 서울은 승패승 퐁당퐁당 행보를 보이고 있고 지난 라운드에선 김천의 1대0 승리를 하면서 여러모로 분위기는 서울 쪽이 조금 더 낫지만 인천 홈 경기라는 점은 인천의 홈 이점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천은 제로서 팬분들이 아마 가장 기다리고 있을 텐데 팀 훈련에는 합류했지만 복귀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도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협전에선 변대행이 플랜을 잘못 짰다는 그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스쿼드의 변화를 좀 예고하고 있고요. 서울에 맞춰 플랜 A를 어떻게 꾸릴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인천은 최대한 빠르게 정식 사령탑을 선임한다는 계획인데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러 후보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삼선에 대한 고민 김규동 감독이 드러냈는데 기성용, 황도윤, 백상훈은 8월 이후에 복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 김천전에서 효과를 본 최준의 중미 카드가 다시 가동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링가드는 기성용과 함께 올스타전 출전이 무산이 됐죠. 그 말인즉슨 인천전에는 돌아오기 어려워 보입니다. 새롭게 영입한 루카스 실바, 야잔 알 아랍은 이날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선 2023년 이후에 서울이 2승 2무 1패 근소하게 우위를 점했지만 아주 크게 앞섰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인천 무고사, 서울은 일류첸코로 하겠습니다. 무고사가 11골, 일류첸코가 12골, 지금 득점 랭킹 1, 2위를 달리는 선수의 득점왕 대결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28일 일요일 오후 7시 포항 스틸라드에서 열리는 포항 김천전입니다. 이번 라운드에는 공교롭게 11위와 12위 멸망전도 열리지만 1위와 2위 선두 싸움도 열립니다. 포항이 44점으로 1위, 김천이 43점으로 2위를 달립니다. 서로 선두를 두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와중에 맞대결인데요. 7월 이후 행보를 보면 포항이 2승 1무 1패, 김천이 1승 1무 2패, 충분한 승점을 따내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연패를 한다거나 하는 식에 흔들리진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선 포항이 대전 원정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뒀고 김천은 서울 원정에서 0대1로 패하면서 희비가 갈렸습니다. 포항은 기존의 안재준, 김종우, 한찬희 이런 장기 부상자와 최근 부상을 당한 민상기를 제외하고는 스쿼드가 괜찮은 상태고요. 중미 문제, 중미에 많은 숫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풀백 어정원을 끌어올려 쓰고 있는데요. 어정원이 오베르단 파트너로 잘해주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조르지가 코리아컵을 통해서 무득점 징크스를 끊고 대전전에서 팀이 역전승을 거뒀다는 점은 아주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홍윤상 최근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5경기에서 4골 1도움 K리그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그런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득점한 4경기를 보니까요. 각각 한 번의 슈팅, 그러니까 원샷 원킬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천 수비진이 까딱 방심했다가는 실점을 할 수 있겠죠. 김천은 이동경이 지난 서울전 막판 근육 부상으로 교체가 됐는데 큰 부상은 아니라는 전언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출전은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이동준까지 지난 경기를 통해서 부상 복귀전을 치른 만큼 이선 활용폭은 늘어난 점은 고무적입니다. 김천 역시 추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난 6월 맞대결에선 김천이 홈에서 막판 연속 득점으로 3대1로 승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천은 포항 원정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무엇보다 포항은 리그 홈 경기에서 지금 1년 넘게 19경기 연속 무패 중이라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앞서 포항은 홍윤상 얘기했으니까 다른 공격수인 허용준, 최근 경기력이 좋은 허용준으로 꼽겠고요. 김천은 박상혁으로 하겠습니다. 박상혁은 지난 서울전에서 3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모두 놓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회를 잡는다는 건 그만큼 움직임이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25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아주 무더운 날씨,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경기 관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